저는 먼저 아동 포함 모든 개인에게 2021년부터 월 30만 원 지급이라는 그 보도자료 헤드라인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일어났고요. 또 연이어서 재난지원금도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엄청났죠.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2019년에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2019년 11월이었고요. 2019년 2월에는 청년기본소득제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 5월에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8년 5월이면 우리가 설립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에 새로운 상상이라는 이름의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서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하는 올리 칸가스 박사, 미국의 Y 컴비네이터 리서치에서 이 기본소득 실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엘리자베스 로즈 박사,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시행을 하고 있었던 청년기본소득제 시행하고 있었죠.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 이런 손님들을 모셔서 같이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저 그때 딱 오픈하자마자 거의 1000명 가까이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이거 뭔가 되기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딱 3년 전에 바로 우리 랩이 진짜로 문을 열 때, 이번에도 문을 열지만 그때도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 때에 오픈 행사를 하면서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래에 우리가 꼭 일어날 것 같고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 일은 사실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낙관주의자다. 우리가 그 방향의 연구를 좀 해보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실은 옛날에 미래학자로 유명했던 엘빈 토플러가 1980년대에 했던 얘기를 좀 제가 카피를 해온 거예요. 응용한 건데요. 엘빈 토플러는 미래는 너무 빨리 잘못된 순서로 온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멋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본소득제를 얘기하는 거는 당시만 해도 정말 공상 같은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2021년이 된 지금 어떤가요? 기본소득제라는 이야기가 유력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논쟁이 되고, 일반 국민들도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면 다 의견이 있으세요. 다 생각을 해보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일반 국민들은커녕 전문가들조차도, 또 정책 결정자들조차도 이게 현실에서 뭔가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었죠.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었던 거죠. 이걸 생각하면 정말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드라마틱의 아주 정점이었던 건 사실 코로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예측하지는 못하셨을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맞물린 타이밍이 좀 짜릿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짜릿했죠. 그 짜릿하다는 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게 저희가 2019년에 발표했을 때부터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언론에 그때도 보도가 많이 됐었고, 보도됐던 기사들에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진지한 정책 보고서를 많이 내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항상 뜨겁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경우와는 달리 기본소득제 연구에 대한 이 발표에서는 기사가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댓글로 논쟁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어떤 기사에는 댓글이 4,500건 이렇게 달려서 그 중에서 악플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다 찾아가지고 다 읽어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글을 쓰는 그 글 안에는 그 글이 뭐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세련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 마음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다 읽어보고 질적 분석해가지고 글을 한 편 써서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악플 속에서 찾아낸 새로운 질문들 화면에 나가네요. 네. 그런 제목으로 글도 쓰기도 했었죠. 근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건가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정당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지제도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효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기본소득제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정기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이 제도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윤리적인 것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도덕적인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이 도덕 윤리와 관련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근로와 관련된
근면과 관련된 윤리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지를 쳐서 이제 반대 논리가 나옵니다. 사실 보통 이 평범한 독자부터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경제학자 전문가까지 마음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인데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두 번째 윤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검약의 윤리예요. 그래서 재정이 한정돼 있는데 펑펑 막 쓰면 어떡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근로윤리 그리고 재정보수주의 두 가지 이 생각이 사실 우리 뿌리 깊은 굉장히 전통적인 윤리죠. 사람은 부지런해야지 게으르면 되냐? 아니면은 돈 아껴 써야지 돈 막 쓰면 되냐? 이 두 가지 윤리에 근거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찾아냈다는 게 그 당시에 사실은 악플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저라도 갑자기 악플을 받으면 무섭고 두렵고 숨어버리고 싶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를 좀 분석하시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좀 가치관이나 의식 같은 것들을 찾아본 작업이었겠습니다. 제가 악플 인생 20년이지. 내가 2000년부터 이제 좀 대중적인 글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제 이름을 걸고. 그래서 그때 또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나중엔 결국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게 나를 공격한다고 처음에는 생각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으로 볼 게 아니고 이거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항상. 이 사람의 마음은 뭘까? 이런 생각으로 자세를 갖고 한번 대해봤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3년 전부터 해왔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랩에서 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연구활동에 좀 의의나 성과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왜 갑자기 대표님이라고 부르세요? 평소에 부르시는 대로 안 부르시고. 이렇게 직책에서의 위계를 나타냄으로써 저를 낮춰보려는 속셈입니다. 평소에 뭐라고 부르세요? 원재님이라고 하죠. 저희 모두 같은 호칭을 쓰고 있잖아요. 민지님, 그래서요. 네. 성과가 뭐냐? 성과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기본소득제가 지금 사실은 물밑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논쟁하던 시기를 지나서 확 뛰어넘어서 이제 정책적으로 구현 가능하냐,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냐, 다른 복지제도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 이런 연구를 하는 단계로 사실 끌어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 이 시기에서 기본소득제가 논의가 될 때 저희 랩 2050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있는 모델을 근거로 많은 분들이 보도를 하시고 논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반대하든 찬성하든 뭐 열심히 비판을 받기도 하고 뭐 또 막 지지하는 이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어떻든 우리가 준 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how to,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어떤 정책이든 간에 그게 정말 과감하고 급진적이고 또는 뭐 보수적일 수도 있고 좀 파격적인 정책이라도 그 합리적인 대안을 차분하게 연구해 두면 때가 왔을 때 반드시 쓰인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 4명밖에 없지만 이 옆에 2분 더 계세요. 네. 아니요, 더 많이 계시겠죠, 사회적으로. 민간 싱크탱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이라는 게 사실 정치하고 엮여서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제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기본소득제를 얘기한 분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주의적인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기본소득제 얘기가 다양한 버전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잘 돌아보시면은 기본소득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조금씩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막 싸우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 공통분모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방향으로 나중에 정책이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 진영을 넘어서 토론을 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력해지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기본소득제를 하면서 크게 느낀 건데요. 대중의 관심이 정책에 힘이 됩니다.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포퓰리즘이다.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이 체제 자체가 정책 하나하나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언을 하실 수 있게 되면서 정책 하나하나도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지만 대중의 관심을 가져야만 거기 힘입어서 사실 실현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럼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게 된 게 성과라고나 할까요? 네. 사실 이게 저의 생각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것들은 좀 두렵고 이야기하기엔 좀 꺼려지는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우선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들을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